something beautiful. Everyone screaming for mercy. You want to protect the world, but you don't want it to change. You're all puppets, tangled in strings. It's the end. The end of the path I started us on. Nothing lasts forever. There are no strings on me. 원작을 깨고 있지 않은 관객 여러분께서는 난해하셨을 겁니다. 또 방금 뭐라고 한 거지 하는 순간도 여러 번 있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려한 캐릭터들과 또 전 세계를 바쁘게 누비면서 지구를 지키는 이들의 활약에 몰입이 뭔가를 알게 된 그런 영화입니다. 어벤져스인데요. 오늘 아주스타브 홍정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진짜 몰입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몰입을 못했는데요. 이렇게 다른 분들은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 한번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몰입이 잘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단 마블의 이 슈퍼 히어로들의 굉장한 팬들 또 모르겠어요. 저는 배트맨 한 명 나오거나 슈퍼맨 한 명, 스파이더맨 한 명 나와야 네. 이 뇌용량이 거기까지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그런가 봐요. 많이 나오면 좀 네. 늙어서 그런지 머리가 나빠서 좀 딸리는데 이게 더 재미를 느껴지는 분들. 네. 여러 명 나와서 같이 힘 앞에 싸우고 그런 분들은 이게 몰입이 더 잘 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몰입이 좀 안 힘들었습니다. 되셨어요. 힘들었어요. 게다가 이게 액션 영화가 저는 액션 영화는 길어야 100분, 한 90분, 100분이 좋아요. 근데 141분이라 엔드 크레딧을 또 뭐 끝나면 뭐가 나온다고 하니까 자리를 뜰 수도 없네요. 네.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쵸. 여기에다가 대사량 어떠셨어요? 대사량도 그러니까 사람이 많았잖아요. 네. 그 영웅 주인공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대사도 버겁더라고요. 저는. 저는 대사를 한 3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원래 스토리를 이끌어가야 되는 대사. 네. 거기다가 싸울 때 그냥 안 싸워. 계속 자기네들끼리 네. 예, 수다를 떨면서 싸워요. 또 그 유머. 네. 거기다가 또 계속해서 반전 메시지를 또 계속 또 이 훌륭한 대사들을 읊어요. 이 3가지 대사들이 폭탄처럼 영화 속 액션 폭탄처럼 막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네. 대사 많죠. 3D 봐야죠. 자막도 신경 써야죠. 네. 141분이죠. 거기다 돈을 그냥 왕창 쏟아부는 그 또 거대 액션. 저는 막 이 정보의 홍수, 네. 데이터의 홍수 속에 정말 집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전체적으로 산만했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일단 액션 영화는 그 미덕이 말하고 싶은 걸 액션으로 말하자. 네. 근데 반전 메시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반전 메시지도 와 재밌었어. 아 진짜 역시 액션은 미국이야 할리우드야. 속 시원하다 하고 나왔는데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오 나름 반전 메시지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네. 수많은 대사로 반전을 얘기하니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 수사가 어려워요. 네. 쉽지 않은 이 고차원적 반전 메시지를 얘기하니까
저는 이러면 액션 장르의 미덕을 막 깎아먹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어벤져스 첫 번째 편 같은 경우에는 좀 견고하고 또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블록버스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 어벤져스 1 때 재밌게 봤어요. 그쵸. 네, 거기에 멜로가 끼어든다고 해서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1편을 다 기억을 못해서 네. 그런지. 아니면은 정말 제가 늙어서 그런지. 용량 초과였습니다, 제게는. 네. 이번에 그래도 이렇게 또 비판할 거리들도 많지만, 한국의 모습이 또 나오고, 또 한국의 그쵸? 배우 수연 씨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배우 수연 씨는 매우 이쁘게 나오고, 네.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또 나름, 이제 울트론에게는 아주 절대로 중요한 존재죠. 네. 벌써 뭐 850만 보셨으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본인을 어떤 더 인간화된, 그 존재로 만들어줄 존재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셀프로 또 토르하고의 어떤, 네. 썸도 좀 만들려고 하면서, 나름 비중이 없다라고는 네. 할 수 없는데, 분명히 출연 분량 자체는 작고. 그러나 이병헌 씨가 뭐, 해외 나가서 네. 그 정도 나오는 거 생각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 이 신인 배우가 그 정도 나온 거면, 네. 굉장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분명히 아쉬운 거죠. 그냥 제가 한국인이라. 네. 아, 너무 이쁜데 좀 더 보여주지. 뭐 이런 느낌. 네. 그리고 한국의 모습은 아유, 반갑죠. 네. 뭐 한강에 뭐 새물빛 섬도 나오고 상암동도 나오고 뭐 여의도도 나오고 아는 모습이 막 저 강남이네 저기. 신기하더라고요. 저기 어딘 줄 알겠어. 신기한데 이거를 저는 할리우드가 멋있게 포장해 주었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이게 카메라에 비치니까 저는 굉장히 멋있는 21세기 도시에 살고 네.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 좀 20세기 냄새가 나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게 부끄럽다기보다는 좀 화면 속은 다르다 이런 느낌? 네. 그러고 아쉬운 건 지하철 나오는데 저거 일본 지하철 아님? 한국 지하철 아닌데? 네, 구조가 다르더라고요.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해외 분들은 뭐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렇게 그 어벤져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관람객 평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리뷰나 이런 걸 좀 보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산만하고 또 유머 같은 부분이 퇴색됐다 이런 평도 있었어요. 아니 제가 보기에 이 영화는 좀 기자나 평단하고 관객이 갈린 것 같아요. 기자나 평단은 조금 쏘쏘 뭐 별로 재미없어 이런 쪽이 좀 네. 일단 많다면 관객들은 일단 되게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에 조금 저는 사실 개봉 전까지는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마치 한국에서 찍어서 그런지 이걸 한국 영화처럼 네. 해운대 기다리듯이 나오면 봐줘야 되겠어 라는 마음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정말 금세 훌딱 1000만 넘을 것 같았고 그래서 500만까지 굉장히 쉽게 확 달렸던 것 네. 같아요. 개봉 첫 주에 불과 4일 만에 500만에 육박하는 관객들이 사랑을 해주셨으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2주가 넘어서도록 이렇게 주춤하고 천만을 못 넘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네. 하나는 뭐 800만, 900만 볼 만큼 봤다. 두 번째는 거기서 입소문이 기자나 평단만큼은 아니지만 관객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100% 좋은 건 아니다. 조금 길다, 약간 지루하다, 산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또 우리가 생각했던 이거 아바타 넘어서는 거 아니야? 네. 설마 명량을 이분까지는 안 간 게 네. 아닌가 싶고 저희가 이제 생각보다 이 영화에 대한 소개가 좀 늦어지기도 했고 보실 만큼 많이 봤기 때문에 저 사실 이 얘기도 길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 취향이 아니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 저희 뭐 좀 딴 다른 영화 영화로, 얘기해볼까요? 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니, 물론 제가 네. 인류애를 너무 칭찬을 해서 드디어 깔 기회가 와서 네. 마구 까주고 싶은데 까주는 걸로도 흥행에 보태고 싶지가 않아. 네, 좀 딴 얘기 알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영화를 해보죠, 저희? 네. 저는 요새 차이나타운을 되게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네. 혹시 보셨어요? 봤죠. 지하철 보관함 10번. 나는 이곳을 버려졌다. 엄마. 나가는 인생 꾸이겠다. 돈 없지? 몸으로 갚아. 작년 7월 11일 400만 원 대출, 원금 미니 이자 1210만 5천 원, 상환일 오늘.
쓸모 소지는 너도 죽일 거야. 그렇게까지나 죽이고 싶었어요. 식구. 너는 식구냐? 너도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결정은 한 번이고 그게 우리 방식이야. 증명해봐. 네가 쓸모있다는 증명. 어, 저도 어떠셨어요? 좋더라고요. 네. 어떤 면이요? 일단은 김혜수 씨의 명품 연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캐릭터의 카리스마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 김혜수 씨의 카리스마가 아니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거꾸로예요. 캐릭터가 워낙에 카리스마 있고 좀 누가 해도 빛날 캐릭터였다. 아, 그렇게 근데, 생각하세요? 네, 누가 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김혜수 이상의 대안은 없더라고요. 없죠. 네, 한국에서는 김혜수다. 네. 그러면 김혜수는 100점으로 했나?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한 88점? 나머지 한 12점은 어떻게 깎고 네. 싶은 거냐면 이거는 김혜수 씨가 요번에 연기를 못해서도 아니고요. 네. 엄마를 봤을 때 그 캐릭터가 어떤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네. 저의 그냥 김혜수 씨에 대한 너무 큰 애정에서 오는 12점 마이너스인 건데 뭐냐면 저희가요. 김혜수 씨를 1986년부터 봤어요. 영화 깜보. 네. 그가 고1이었어요. 참 밝히기 부끄럽지만 김혜수 씨가 너무 어려 보여서 저랑 동갑이어가지고 제가 86년이면 고1이라는 걸 정확히 알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고1이었고 또 이미 막 고1 때도 영화에서 뭐 드라마에서 막 선생님, 초등학교 여교사 역할도 하고 김성원 씨, 길용우 씨, 막 나이든 노주연 씨 이런 분들과 부부호흡을 했어요. 이렇게요. 근데 연기력도 되고 워낙 성숙한 외모를 가지다 보니까 또 연기력도 갖췄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나이든 분들과의 어떤 부부호흡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오래 본 느낌이에요. 86년부터 봤으면 이미 30년인데 30년을 본 데다가 또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 성숙한 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30년 동안 그 많은 영화, 그 많은 드라마를 하면서 배역이 다 다르게 보이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김혜수 씨는 그래도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겹치는 캐릭터, 겹치는 모습 별로 없어요. 네. 그거는 작은 영화라 할지라도 혹은 여배우로서 안 예뻐 보이는 역할이라도 선택했던 그의 선택의 결과로 우리는 이렇게 겹치지 않는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1000점, 2000점으로 칭찬하고 싶지만 저희가 너무 30년 그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왜 엄마의 말투나 언니의 그 특이한 어투를 되게 잘 알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렇게 막 목소리 변조해도 우리가 좀 그 어투를 느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김혜수 씨의 어투를 알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요새 사실 좀 김혜수 씨가 아무리 캐릭터 변신을 하고 그래도 그 특이한 어투 때문에 목소리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 연기가 열심히 한 만큼 잘한 만큼 안 보인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근데 요번에 반가웠던 건 너무 이 엄마의 이 어투는 아예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훨씬 자연스럽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는 더 좋아 보였는데 그 와중에도 사람이 누구나 버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어투가 있어서 감히 12점을 빼고요. 무리한 요구일 수 있겠는데요, 김혜수님. 다음에 이 어투마저 한번 버려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라리 하정우는 너무 개성적 말투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그 말투를 좋아해요. 근데 김혜수 씨는 그냥 자연인 김혜수의 어투가 있는데 그게 살짝살짝 묻어나요. 근데 그걸 차라리 개성적 말투로 바꾸시든가 그랬으면 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의 연기에 대해서 너무 완벽하기를 지금 바라는 이 욕심이 있어서 이렇습니다. 네. 그러나 또 기자님이랑 반대로 저는 사실 그런 어투를 그렇게 느끼지 못했고. 당연하죠. 저보다 17살이 어리고 30년을 김혜수를 봐오진 않았거든. 저는 이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싶냐면요. 이 지금까지 사실 한국 영화에서 여자 캐릭터인데 이렇게 강한 캐릭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김혜수 씨가 어떤 영토 확장을 하지 않았나. 맞는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선 굵은 연기를 한다. 그럼 네. 그게 남자 배우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전 이번에 김혜수 씨가
선 굵은 연기를 했다라고 네. 봅니다. 네. 캐릭터도 선 굵고 연기도 선 굵게 했다.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살짝 딴쪽을 걸고 싶습니다. 연기를 못했다는 거 절대 아니고요. 네. 거듭 강조하지만. 너무 이뻐. 원래 이쁜 거야. 나이를 도대체 어디로 먹었는지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네. 그렇게 머리를 막 흰머리 섞어서 막 이상하게 넘기고 거칠게 막 다 탄 머리처럼 하고 염색이나 막 파마에 탄 것처럼 싸구려 파마와 싸구려 염색에 얼굴에 온 얼굴에 기미와 막 그쵸. 주근깨 뿌리고 화장도 별로 안 했어요. 그죠? 근데 그냥 베이스만 근데 깔았을 예쁘죠. 뿐인데 예뻐. 어떡하면 좋아. 네. 이 엄마는 좀 더 거칠고 더 막 해도 되는데 네. 예뻐. 김혜수 씨가 막 몸 여기다 배에다가 엉덩이에다 허벅지에다가 온 막 지방 덩어리를 넣는 특수 분장을 했어요. 네. 근데 어쩜 좋아. 가까이선 괜찮은데 카메라가 멀어지잖아요. 비율이 맞아. 워낙 기럭지가 좋고 워낙 우월한 비율이라 어머 별로 흉하질 않아. 네. 요거를 또 옥의 티로 제가 딴죽을 저 겁니다. 몰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김고은 씨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 김고은 씨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이 예전에 알고 있었던 남자 사람 친구인데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깊이 사랑에 빠지게 된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김고은 하면 바로 전작보다는 데뷔작이 너무 강렬하죠. 은교가. 네. 은교를 보면서 너무 감탄했고 저런 배우가 어디서 나왔어. 그렇게 예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화면 안에서 그 자유로운 연기로 인해서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네. 거예요. 아, 배우가 나왔구나. 주목해야 되겠다.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렬한 첫 연기를 하고 뭘 더해서 이걸 능가하고 이걸 지울 수 있을까? 네. 이번에 지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은교를 넘어섰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은교 때와 또 다른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예쁜 이목구비는 아닌데 왜 이렇게 멋있어? 왜 이렇게 폼난다? 하는 면에서는 은교랑 좀 맥락이 네. 있는데 그때는 세상 모르는 이제 막 뱃속에서 딱 꺼내낸 그런 천진난만함이었다면 네. 이번엔 세상에 온갖 때를 다 묻힌 근데 그러면서도 세상에 대해서 동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왜냐하면 엄마가 이끌어가는 엄마의 룰에 그쵸. 따라서 움직이는 네. 차이나타운 안에서만 그곳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리얼 세상은 모르는. 또 그 느낌을 그 이중적인 연기를 너무 잘한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김혜수 씨의 잔인함이나 김혜수 씨의 카리스마와 다르죠. 또 다른 어떤 잔인함과 카리스마를 보였다고 생각해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 김혜수 씨는 자기가 다 차이나타운의 룰도 네. 자기의 외모도 다 준비를 해서 연출을 했죠. 네. 김고은 씨는 그에 비하면 차이나타운에서 자기는 스스로 연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의 네. 지령에 따라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이런 옷도 굉장히 좀 내추럴하게 입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것도 다 짜여진 연출이지만 네. 훨씬 더 김혜수 씨에 비하면 눈길을 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김혜수 씨는 워낙에 독특한 프린트의 겉옷을 입고 나오고 막 이 액세서리도 막 계속 관찰하고 싶고 이런 눈길을 끈다면 네. 김고은 씨는 옷도 평범, 액세서리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이 네. 영화한테 더 이렇게 주목이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대비가 크죠. 김혜수, 네. 김고은. 네. 근데 한쪽은 많이 덧칠한 느낌. 네. 그죠? 네. 감춘 느낌. 표현이 좋은데요. 네. 네. 한쪽은 다 드러낸, 꾸미지 않고 색칠하지 않은 느낌. 네. 그냥 투명한 느낌. 네. 근데 그 대비의 느낌이 둘이 너무 달라. 이질적이야가 아니라 둘이 너무 비슷해. 네. 마치 한 사람 같아. 이 엄마와 이령은. 이 영화의 네.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이 마지막으로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감독 네. 얘기 전에 네. 남자 배우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아, 조연. 물론 하신, 두 네. 여배우의 영화지만 네. 남자 배우들의 열연도 정말 소름 돋았는데 이주희 아나운서는 누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연기만 본다면 그 음. 홍주 역의 조연철 씨 음. 정말 연기를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석현 역의 박보검 씨도 일영과 대비라기보다는 이렇게 철저하게 그 규칙을 지켜온 일영의 마음을
정말 한순간에 음. 빼앗아가는 그런 어떤 달콤한 남자? 약간 그런 역할을 하기에 충분히 잘 어울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조연철 씨는 은교의 김고은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네. 너무 강렬해서 아니 정말 정상인일까 싶을 정도로 저 정말 놀랐어요. 그쵸. 네. 그 연기가 너무 리얼하게 무섭잖아요. 네. 다음 작품 기대하겠고요. 네. 또 이 영화의 이 연기를 지울 수 있기를 응원하겠고요. 그리고 네. 박보검 씨는 뭐 명량에서부터 네. 그죠? 네. 그 아버지가 죽고 그 이순신의 거북선에 타서 그 복수에 네. 그런데 그때도 굉장히 잔인한 네, 단순한 기뻤어요. 복수가 아니라 네. 또 이 따뜻한 심성을 잃지 않은. 근데 요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가 빚을 지고 자기를 거의 버릴 것 같은 네. 이 상황에서도 죽음에 몰린 그 상황에서도 그 순수함과 건강함을 잃지 않은 그 네. 모습 참 연기를 잘했고. 근데 저는 그 두 배우보다 이 두 배우가 좀 눈길을 끌었어요. 어떤 배우요? 일단은 엄태구 씨. 차이나타운 안에서 엄태구만 저는 인간성을 잃지 않은 게 아닌가. 네. 엄마도 일영도 그죠? 또 이 조연철 네. 홍주 역. 씨가 네. 연기한 홍주도 다 이미 인간과 어떤 괴물 중간 네. 사이면 혹은 아직 일영은 아직 사람이 되기 전 상태이면 이 엄태구가 연기한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사람만이 따뜻한 인간의 심장을 가지고 다 일영도 감싸고 홍주도 감싸고 마지막에 죽으면서도 엄마 미워하지 마. 네. 이거 죽는다고 말하면 안 되나? 그런 느낌, 네. 제일 인간적인 캐릭터를 제일 힘든 역할을 영화 안에서 저는 사실 보이지 않게 포석, 무게중심을 잡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엄태구 씨가. 그래서 멋있었고 네. 고강표 씨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길지 않은 출연인데 잠깐 사이에 이 김혜수와 카리스마 대결을 펼치잖아요. 테이블 하나 딱 놓고. 이 차이나타운의 새로운 주인이 되고 싶어 네. 하는. 와, 또 네. 보통 놈이 아니구나. 네. 이런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하이에나 같은 그런 그죠. 느낌이었어요. 이 몸이나 액션 이런 것도 하나하나 하는 게 그죠. 뭔가 연구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그쵸.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이주의 아나운서는 박보검과 네. 조철현 씨가 네. 마음에 들고 저는 이 우건 역의 네. 엄태구 씨와 치도 역의 네. 고강표 씨가 마음에 네. 들고 그래서 두루두루 잘 소개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또 이렇게 남자 얘기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남자 얘기 더 해야 되죠. 네. 이 한준희 감독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데뷔작인데 네. 제가 영화 끝나고 질문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감사하고 싶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영화를 만들면서 참 흔들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조금 더 친절하게 이들의 직업이나 이들이 벌이는 이 사건들도 되게 다이나믹하게 액션으로 풀어낼 수도 있잖아요. 네. 범죄 드라마로 그쵸. 풀어낼 수 있고. 네. 근데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이 캐릭터들의 이야기, 캐릭터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이들의 정서를 살리는데 끝까지 집중을 했더라고요. 네. 야, 신인 감독이 이렇게? 대단하다. 그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고, 김혜수 씨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 들어갔는데, 사실 신인 감독이가 좀 불안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이 워낙 차분하고 딱 확고하게 준비가 돼 있어서 편안하게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단한 저력의 감독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이주혜 아나운서한테 이걸 묻고 싶습니다. 네. 두 엄마와 일영은 네. 친모녀지간인가요? 아닌가요? 어렵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른 답은 친모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물론 아닐 거예요. 네. 아닌데 영화를 한번 보세요. 보고 확인을 했어요. 뭐냐면 네. 친모녀로 봐도 앞뒤가 또 맞게 말하자면 이중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친모녀가 아니어도 상관없고 이어도 상관없게. 일영이 발견된 장소가 10번 네. 사물함이죠. 네. 지하철 10번 사물함. 거기도 서울인지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 10번. 근데 엄마가 다시 한번 그 10번에 가죠. 네. 물론 목적이 있어서 갑니다. 그게 그냥 목적이었는지, 그리고 그냥 굳이 10번을 택한 건지,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생각하게 하고요. 네. 거기에서 중국어로 내 새끼라는 말을 쓰죠. 그때 자막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국어인데도. 네. 나중에 그냥 한국어로 김혜수 씨가 그 뜻이 무슨 뜻이었다는 걸 한번 쓱 흘려줘요. 친자식이 아니어도 워낙 데리고 키웠으니까 내 네. 새끼기도 하지만 새끼란 표현을 그렇게 쓸까? 뱃속의 뱀. 그죠? 새끼. 하여튼 저는 네. 그냥 친모녀로 생각할래요. 갑자기 추리 영화가 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어벤져스와 또 차이나타운 알아봤습니다. 아주경제 아주스타브 홍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